안녕하세요. 2022 월드컵에 참가하는 선수 상세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스카우트 H,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브라질 대표팀의 떠오르는 윙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무려 1억 유로를 투자해서 확보한 안토니의 모든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안토니 선수, 사실 브라질 대표팀의 이번 월드컵 합류가 굉장히 유력시 되고 있는 선수인데, 네. 맨유에서도 활약을 주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네.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머 안토니 마테우스 도스 산토스. 이게 마테우스는 어머니 쪽 성인 거고요. 예, 산토스는 이제 아버지 쪽 성인 건데요. 2000년 2월 24일생이고요. 상파울루 출생입니다. 네, 아직 만 22살. 정말 이제 이 나이에 이 몸값과 또 맨유의 주전이라는 거 충분히 브라질 대표팀에 승선할 만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상파울루주에 위치한 그 오사수쿠 출생이고요. 그래서 오사수쿠 유스 팀에서 나온 거고요. 그레미우. 예. 네. 상파울루에 많은 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인기팀은 역시 상파울루고, 그 상파울루를 어렸을 때부터 응원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부친의 이름은요, 그 주제 산토스인 거고요. 네, 모친은 이제 크레밀다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형은 에메르송. 예, 그리고 누나는 에밀리. 이렇게 이름이 됩니다. 이남 일녀, 이제 가족들이 또 화목해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안토니는 파벨라라고 이제 빈민가를 얘기하는 거죠. 예, 브라질 빈민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안토니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난 빈민가의 한복판에 살았다. 지금까지도 나는 물론 형과 누나는 우리의 과거 삶에 대해 생각하면서 함께 울고 껴안는 순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안토니 선수의 성공으로 이제 아마도 새로운 이제 인생을 가족들이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난 과거에 많은 일을 겪었다. 축구화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으며 새벽 3, 4시에 홍수로 인해 집에서 물을 퍼내기도 했었다. 예, 매우 어려운 시기였으나 난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것을 겪어 나갔다. 난 항상 프로 선수가 되는 게 플랜 A였다. 플랜 B는 없었다. 난 과거 이 모든 일들을 겪은 후 지금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 모든 일들이 오늘날 가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브라질이 워낙 빈부격차도 심하고 또 파벨라가 굉장히 이제 많은 좀 상황 속에서 그 지역 출신의 어린 선수들이 정말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해갖고 성공하는, 또 동네 축구를 하면서 독특한 기술을 체득하는, 그게 사실 브라질 축구의 그 재능 발굴의 좀 원천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약해지지 않았나 싶지만 안토니가 또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잘 이제 올라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어쨌건 간에 대마향이 가득한 그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악조건 속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축구 하나만 보고 정말 뚝심 있게 성장한 선수인데요. 그래도 이제 그 안토니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그래도 상당히 그 열성적으로 키우면서 초등학교도 보내고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카리케 초등학교, 본인이 다녔던 이제 초등학교를 방문을 했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제는 내 인생에서 특별하면서도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라고 축구를 하고 공부를 했던 학교로 돌아왔다. 과거 나와 함께했던 모든 선생님들과 관리인들과 친구들에게 감사한다. 모든 아이들이 내 방문을 환영해 주었다. 깊은 인상을 받았다. 꿈을 꾸고 자신을 믿어라. 카리케 학교 모든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의 금의 환영이라는 표현이 딱 이런 것 같은데, 정말 이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탈선이나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고 축구로 이제 정진해서 성공하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 아주 이제 건실한 청년이네요.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 이름은 로실레네 시우바인데요. 아직 결혼은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알려진 건 없거든요. 근데 결혼식 관련된 사진이나 이런 건 없는데, 어쨌건 간에 안토니보다 1살 연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참고로 그 학교 때부터 친구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친구라기보다 선배? 한 살 정도 차이니까, 브라질에서는. 브라질은 그런 거 없지 않나요? 학기제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건 간에 우리나라는 2월생이면은 원래 한 학년 더 위로 가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런 거 없지 않나요? 또 꼬랐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학교 친구다. 학교 때부터 연애를 했었다라고 하고요. 둘이, 그러면서 이제 만 19세 때 이제 아들인 로렌초를 출산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애도 있고 하니까 거의 부부에 가까운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유스 시절부터의 팬인 라리사라는 소녀와의 인연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처음 알게 된 거는 라리사라는 아이가 이제 만 6살 때였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암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암 투병 때문에 이제 머리를 밀은 사진인 예, 건데요. 안토니도 보니까 머리를 밀었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안토니가 거기에 대해서, 예, 안토니는 이제 그 라리사를 뭐라고 했냐면 공주라고 부르기도 했고, 가장 큰 선물이라고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둘은 참고로 생일도 2월 23일생으로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럼 약간 좀 그런 것 때문에 더 운명처럼 느낀 것도 있었나 봐요. 예, 근데 이제 다행히 건강해졌고요. 다행이네요. 예, 아약스가 그 올해 4월에 이제 그 초청을 했어요. 라리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 스볼레하고의 경기도 관전도 하게 하고 했었는데, 예. 이때 그 안토니가, 뭐 라리사 만나가지고 이제 뭐 영상도 찍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라리사와의 인연을 이제 회고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라리사를 처음 봤을 때 그녀로부터 많은 영감과 힘을 얻었다. 그녀는 나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줬다. 난 그녀를 통해 삶과 특정 일들에 대해 더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영혼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파울루 시절의 팬이하고 브라질에 살고 있는 팬인데 안토니가 이제 네덜란드에 와서도 이렇게 챙길 정도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게 대단한 것 같고 아무래도 유스 시절부터 자기 팬해서 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어쨌건 프로가 아닌데도 완전 스타가 아닌데도 그랬던 것도 정말 찐 팬이다. 그리고 이제 안토니도 겉모습을 봤을 때 조금 이제 좀 뭔가 이제 파티도 즐기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제 굉장히 일찌감치 또 아이도 갖고 또 이제 안정적으로 또 이제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그 브라질 선수들은 그래도 뭐랄까 조금 즐기는 장면들이 인스타그램에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래하고 춤추고 그게 유흥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뭔가 그가 유쾌하다 이런 느낌인데 쌈바리듬인데 안토니는 그런 게 없어요. 딱 축구와 팬. 거의 뭐 그런 거밖에. 그리고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 관련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본인이 또 어렸을 때 또 힘들었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많이 주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엘 세레모니 요게 좀 궁금해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아들인 로렌소와 그리고 라리사 둘을 의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 애가 또 일찍 태어나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골을 넣을 때마다 그 자신의 팬인 라리사와 또 아들인 로렌초를 향한 세레머니를 해왔던 거죠. 근데 항상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을 이거 하고 이제 특별한 다른 것들이 있을 때만 이제 다른 세레머니를 하거든요. 맨유에 와서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맨유 와서도 했어요. 했나요? 맨유 와서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데뷔전 데뷔골 넣었을 때 이때가 그 형인 에메르송이 형이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췄어요. 조카 탄생을 축하하는 애 낳는 이 세레모니를 한 거죠. 사실 이때 이제 엘 세레모니를 안 한 게 이제 맨유 와서는 라리사 잊었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제 조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운증후군 그 홍보 대사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많은 자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랑 금연 홍보 대사인 건데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이 안토니가 뭐라고 쓴 거냐면요. 나에게 아버지는 진정한 본보기이다. 아버지로서 그는 항상 나에게 거울과도 같은 존재였고 축구 선수 경력에 있어 나에게 도움을 주는 버팀목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의 일생 동안 또 다른 위대한 업적을 축하할 수 있다. 전국 금연의 날에 난 내 사진 속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38년 동안 담배를 폈음에도 5년 전에 금연에 성공했다는 걸 모든 팬들에게 전하고 싶다. 38년 담배를 피다가 5년 전에 이제 담배를 끊어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 거죠. 아버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절제심을 보여준 것이고, 이제 포르투갈어로 써있습니다. 시가로 눈가 마이스. 더 이상 담배는 없다. 하면서 이제, 굉장히 사실 이제 성공도 했고, 파티를 즐기는 분들은 또 이제 담배를 이제 끊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굉장히 착실한 청년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흡연이 세계 인구의 건강에 야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이해했다. 그래서 나는 물론 우리 아버지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당신도 할 수 있다. 금연은 당신의 결정이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이 사랑하고 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멋진 순간을 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의 위대한 동맹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사실 뭐 축구 선수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이 폐활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금연은 뭐 해야 되는 거지만 어찌됐거나 이런 그 다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자선 활동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상파울루에서도 좋은 인연이 좀 있었어요. 그건 뭐 다니 아우베스가 이제 2019년에 상파울루로 이적해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대표팀의 아이돌과 함께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제 이 상파울루에 와서는 이제
다니 알베스가 이제 공미로 뛰었어요. 예, 공동 밑을 그렇죠. 뛰면서 이제 안토니와도 호흡을 잘 맞추고 또 올림픽도 함께 치렀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제 다니 알베스에게도 많은 노하우를 좀 전수받지 않았을까. 특히 뭐 아우베스는 측면 플레이에 그렇죠. 강점이 있는 선수니까 네. 더더욱 보고 배울 게 많았었겠죠. 예, 그리고 이건 뭐 쌍파울루 출신 이제 대선배들과 함께인데요. 안토니 옆에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세니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세니 원래 말랐었던 그. 근데 나중에 썼거든요. 그 머리가 벗겨졌는데 지금은 더 늙어가지고 좀 알아보기 힘들겠는데 아무래도 맞을 것 같아요. 쌍파울루 대표한 골키퍼는 세니니까. 그러니까 세니일 것 같고요. 하피냐 그 옆이 바이에른 뮌헨 샬케 뭐 이런 데서 뛰었던 그리고 또 이제 그 옆에 데니손 그 드리블러 그레브레 마술사 그리고 이제 카카 뭐 쌍파울루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에르나네스죠. 라치오에서 오랫동안 뛰었던. 쌍파울루가 좋은 선수 많이 배출했고 또 근래 배출한 선수는 역시 카세미루 그리고 뭐 이제 토트넘에 있는 루카스 모우라 이런 선수들이 쌍파울루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안토니도 그 대열에 합류하는 쌍파울루의 계보를 잇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선배들과도 만나고 또 챙기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쨌건 간에 그 상징성이 있는 사진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잊는다라는 의미에서 찍게 한 거니까요. 쌍파울루에서 이들을 잊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브라질 대표팀 경력일 것 같은데요. 대표팀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뭐 23세 이하에서 2019년부터 뛰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림픽에 참가를 했었고, 그리고 2021년 10월부터 이제 그 브라질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건데요. 사실 뭐 연령별 대표 기록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올림픽에서의 활약을 통해 바로 이제 대표팀에 승선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올라간 케이스긴 해요. 빨리 올라가면서 19세 때 이미 그 23세 이하에서 뛰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밑단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월반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청대를 안 거치고 바로 이제 올림픽을 갔다. 그러면서 이제 그 2019년에 툴롱 그 토너먼트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프랑스하고의 경기에서는 골을 넣었었고요. 그리고 뭐 조별리그 3차전은 이미 그 준결승 진출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휴식을 취했던 거였고요. 일본하고의 이제 결승전에서 선제골을 넣으면서 1대1 무승부를 이끌면서 승부차기 끝에 이제 승부차기 스코어에서 5대4로 승리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안토니는 67분에 교체돼가지고 승부차기 키커로는 나서지 않았는데요. 어쨌건 간에 거면서 그 첫 그 대표팀으로 어쨌건 간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거였고요. 사실 이때는 2020년 여름에 도쿄올림픽이 열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일본은 굉장히 강력한 전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 대회가 이제 연기가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어찌됐거나 이제 역시 우승을 반복하듯이 하는 유소대회부터 많이 우승을 해왔던 이제 안토니가 툴롱 토너먼트까지 차지했고 또 뭐 공격 포인트 기록이 많았던 건 아니지만 그 베스트 11에 뽑혔네요. 베스트 11에 뽑혔는데 뭐 같이 뽑힌 선수가 쿠냐라던가 그리고 이제 파울리뉴 저 선수는 레버쿠젠에서 뛰죠. 쿠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더글라스 루이스는 빌라 그리고 에메르송이 에메르송 뭐 어디 잘했을까요 이땐? 어쨌거나 에메르송이 있습니다. 리앙쿠도 그래도 유럽에서 뛰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1년 연기됐지만 도쿄 올림픽에 참가해서 이제 공격 포인트는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은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어시스트했죠. 가장 중요한. 이때 그 연장 후반 3분경에 이제 그 말콩의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2대1 승리를 견인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브라질 특유의 4-2-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하면서 안토니 선수는 오른쪽에 배치됐는데 이 클라우지뉴 선수가 약간 중미에 가까운 역할을 함께 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안토니가 조금 더 이제 오른쪽 윙어 역할로 하면서 전술적인 부분을 가져갔고 쿠냐와 히샤이송이 굉장히 저돌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안토니가 측면 공격을 거의 많이 펼쳤는데 그러면서 이제 히샤이송도 골을 많이 넣었고 스트라이커 위주로 골을 잘 넣게 전술을 짰었죠. 그러면서 안토니는 골이 없었지만 어찌됐거나 수비수들을 끌어내고 공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브라질의 올림픽 우승에 분명히 공신 중에 한 명이다. 특히 이제 다니 아우베스와 함께 오른쪽 라인을 또 소화하면서 상파울루 시절에 2년까지 연결했으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꿈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금메달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였고요. 그러면서 금메달을 아예 문신으로 새기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뭐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게 엄청난 성과입니다. 뭐 축구계에 있어서는 월드컵이 있긴 하지만 스포츠 선수들에게 정말 올림픽이 뭐 최고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남미 쪽은 더 그렇죠. 애국심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게다가 브라질이 뭐 축구 많은 대회에 우승을 했지만 그 네이마르와 함께 자국 대회에서 금메달 따기 전까지는 올림픽 금메달이 없었던. 하지만 그러고 나서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한 거죠.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긴 것이고요.
예, 그리고 2021년 10월에 처음으로 이제 브라질 성인 대표팀에 승선을 하게 됐었고요. 예, 올림픽 대표팀에서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대표팀에 부름을 받지 못했지만 그 당시 선수들이 꽤 많이 대표팀에서도 예.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제 10월 8일에 있었던 베네수엘라하고의 경기에서 남미 지역 예선이었죠. 예. 월드컵. 예, 거기서 교체 출전해가지고 골을 바로 기록을 했습니다. 아, 이게 그렇다면 아약스에서도 데뷔전 데뷔골, 예. 브라질 대표팀도 데뷔전 데뷔골, 예. 맨유에서도 데뷔전 데뷔골. 예. 거의 뭐 데뷔전에는 골을 넣는다. 예, 그러니까 상파울루 어렸을 때 제외하고는 예. 전부 다 골을 넣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브라질 대표팀 출전 기록인 건데요. 네. 부상으로 일본하고 그 한국 평가전에 빠졌던 그때. 거 제외하고는 그래도 어쨌건 간에 계속 출전은 하고 있어요. 예, 사실 그 당시에 아약스에서 시즌 후반기도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한국에 왔던 그 일정에는 이제 없었지만 예. 어찌됐거나 꾸준히 브라질 대표팀의 이제 조커로서도 활약을 하고 있고 뭐 이제 예. 이번 월드컵도 아마 참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일단 그럼 브라질 대표팀 남미의 선전은 좀 어떻게 운영이 됐나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 콜롬비아하고의 본선 확정을 지었던 경기의 라인업인 건데요. 4-3-3을 썼었고요. 예, 이때는 이제 아직까지 비니시우스가 지금만큼 예. 떡상하기 이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마르가 왼쪽 윙포워드 섰고 이제 하피냐하고 안토니가 이제 오른쪽 놓고 경쟁을 했었고 제수스, 히샬리송이 이제 톱을 놓고 경쟁을 했었고 파케타, 프레드, 카세미로가 거의 중원을 차지하긴 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출전 시간으로 제가 베스트 라인업을 짠 건데요. 예선만인 거예요. 예선만 놓고 봤을 때 히샬리송이 가장 많은 출전 최전방에 네이마르, 제수스, 그리고 파케타, 프레드, 카세미로, 산드로, 다닐루에, 마르키뉴스, 티아고 실바, 그리고 골키퍼는 알리송까지 이렇게 배치가 됐던 거였는데요. 네. 지금까지도 뭐 핵심 선수들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그 9월 와가지고 조금 변화가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9월 평가전 기간에 비니시우스가 떡상을 했다 보니까 네, 너무 잘해. 뺄 수가 네. 없어요. 지금 주전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니시우스하고 네이마르를 공존을 시키다 보니까 일단은 가나하고의 경기에서는 4-3-3이긴 했는데 이게 파케타가 조금 더 이제 위아래로 오가는 형태. 그렇죠. 그리고 많이. 네이마르가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로 서면서 이것도 사실상 4-2-3-1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네. 라인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1-4-1 또는 4-2-3-1. 그러니까 파케타가 수비를 좀 내려와서 이제 네. 네이마르를 커버해주는 상태가 되거나 혹은 다 공격할 때는 같이 올라가고. 네, 아마도 이건 그러니까 약팀하고 붙을 때 그렇죠.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전형을 쓸 때는 카세미루가 좀 수비적으로 많이 공헌을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공격 카드를 5채널을 가져가게 되겠다는 거죠. 왜냐면 파케타는 뭐 웨스트햄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도 수행하고 그렇죠. 있는 선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튀니지하고의 평가전에서는 전형적인 4-2-3-1 이러면서 이제 프레드하고 카세미루가 서게 됐던 거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비 균형을 생각할 때는 아예 카세미로와 프레드를 딱 이제 또 포백 앞에 놔두고 4명의 공격수가 좀 활발하게 공격하면서 이제 풀백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하면은 수비 공격 숫자를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안토니의 자리가 없어요. 근데 뭐 안토니는 이제 하피냐하고 오른쪽 윙 자리 놓고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난 그 9월 두 번의 평가전에서도 다 하피냐가 선발로 나오고 안토니가 교체로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자리는 없진 않아요. 저는 일단은 공격진에서 그래도 가장 아쉬운 고리는 하피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히샬리송은 소속팀에서는 조금 아쉽지만은 대표팀에서는 지금 연달아서 골을 넣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수스가 지금 미치 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뺄 수가 없죠. 정말 제수스를.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수스가 선발로 기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술적인 면을 봤을 때는 또 히차리송이 갖고 있는 뭐 그 전방 압박이나 수비 가담이나 또 이제 헤더 슈팅 능력도 있기 때문에 제주스와 스타일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뭐 저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은 오른쪽 윙이 어떻게 보면 하피냐가 지금 폼도 안 좋거든요. 바르셀로나에서 1골 1도움밖에 못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피냐에 대한 비판 요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그 바르셀로나 지역지 기자는 그런 얘기하다가 하피냐 제대로 스카우팅 된 거 맞냐? 스카우팅 제대로 하고 영입한 거 맞냐? 이런 비판까지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은 안토니한테도 기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맨유에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은 이 둘은 어쨌건 간에 그 남미 지역 예선 막판 2경기에는 안토니가 도리어 주전으로 뛰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안토니가 부상을 당하면서 다시 하피냐가 앞서 나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안토니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돌파에 대해서 아쉬움을 겪고 있고 하피냐는 오히려 프리미어리그에서 돌파를 잘했던 선수인데 최근의 폼이나 또 공격 생산성을 봤을 때는 안토니
안토니가 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둘이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완전 하피냐는 다르잖아요. 예. 굉장히 빠르게 치고 가는 예. 유형이고, 물론 뭐 둘 다 똑같은 건 있어요. 예, 접고 왼발, 그렇죠. 접고 예. 왼발은 똑같은데 예. 하피냐는 속공에 빠른 선수고 그리고 힘이 좋은 선수. 그렇죠. 약간 좀 윙이지만은 힘이 상당히 네. 좋은 선수. 그 킥은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슈팅은 안토니가 좋지만 그래도 하피냐가 킥이 쭉쭉 뻗어나가니까. 그런 거는 예. 있죠. 근데 이제 안토니가 조금 더 스키프한 선수긴 하죠. 그리고 조금 더 그러니까 뭐랄까 터치감도 좋고 조금 더 그리고 그러니까 주변을 살리는 플레이를 안토니가 더 잘하죠. 그렇죠. 하피냐는 예. 솔직히 말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약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리즈 시절에도 그게 문제가 됐었고, 전 그래서 하피냐를 바르셀로나가 영입했을 때 좀 이해를 못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바르셀로나 기존 스타일과는 솔직히 안 맞는 선수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피냐는 갈 거면은 첼시에 가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속도감 있게 공수전을 하면서 크게 패스도 열어줄 예.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될 텐데 결국에 이제 제주스, 비니시우스, 네이마르 같은 이제 기술 좋은 선수가 연계할 때는 오히려 안토니가 좋을 수도 있다. 근데 도리어 그런 면에서 하피냐가 더 중용받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렇죠. 예. 네이마르랑 비니시우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당일 컨디션이라든지 상대팀의 상성에 맞춰서 아마 티치 감독이 잘 결정할 것 같고 이렇게 공격수들을 구성하게 되면 역시 카세미로와 프레드가 이제 투미들로 투볼란치로 뛰고 근데 뭐 약팀 상대는 이제 파케타가 예. 나올 가능성이 있죠. 예. 뭐 어차피 뭐 G조에서는 브라질이 좀 전력이 크게 앞서기 때문에 여러 전술을 쓸 것 같고 수비 라인은 산드루, 마르키뉴스, 티아고 실바 그리고 다닐루가 이제 주전 포백이고 요즘 나오는 얘기는 이제 기마랑이스를 프레드가 부진하니까 기마랑이스 중용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왼쪽 풀백이 솔직히 말하면 가장 고민이긴 하죠. 텔레스는 좀 쓰긴 어려울 것 같고 산드루도 근데 산드루가 부상이어서 텔레스가 2경기 연속 선발로 나왔어요. 최근 그 평가전에는 텔레스는 수비가 근데 왼쪽 풀백은 쓸만한 선수가 딱히 보이지도 않는 게 문제예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골문은 이제 알리송 선수가 확실하게 선방을 잘하기 때문에 알리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뭐 이런 약점들을 얘기하더라도 브라질의 전력은 막강합니다. 그렇죠. 특히 공격진이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비니시우스의 등장 후 인해 거기다가 이제 네이마르가 부상 없이 현재 네이마르가 좀 최고 폼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전술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네이마르, 비니시우스가 지금 최고의 폼을 월드컵에서 보여준다면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상대 팀들이 이 두 선수에게 좀 흔들릴 거라서 뭐 수비적인 불안감은 조금 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를 분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브라질은 이제 16강에 갈 것 같거든요. 이제 16강에 갈 경우 이제 H조 이유를 만난단 말이에요. 우리 대표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힘들죠. 지난 그 6월 A매치 때도 봤듯이 솔직히 체급차가 나긴 하죠. 브라질하고는. 뭐 확실하게 이긴다. 브라질은 단순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이번 월드컵 현재 우승 후보 1순위로 뽑히고 있죠. 많은 그 배당 같은 데서도 우승 확률이 이제 제일 높아요. 가장 높은 팀이 브라질이거든요. 제가 봐도 왼쪽 풀백 제외하고는 딱히 약점이 안 보이거든요. 진짜 뭐 수비적으로 할 거면은 카세미로하고 파비뉴 더블 볼란테도 쓸 수 있는 거고 기마랑이스도 현재 뉴캐슬에서 폼이 완전히 그 괴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마랑이스가 짧은 출시 시간 속에서도 골들을 굉장히 많이 브라질 대표팀에서 넣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브라질은 행복한 고민이에요. 그렇죠. 공격 강화할 거면 네이마르, 파케타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제수스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히샬리송 제수스도 뭐 그러니까 호드리그까지 좋아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히샬리송이 조금 더 중용되고 있는 거지. 제스 써도 뭐 다 같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툭탁툭탁 하면서 만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미드필드에 심지어 리버풀의 파비뉴가 나오기 어려운 팀이 바로 브라질이기 때문에 사실 강력한 우승 후보고 뭐 지금 유럽 팀들이 좀 부상 선수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우승 다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비교하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동기부여는 아르헨티나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아르헨티나가 워낙 일단 메시에게 우승을 안겨야 되겠다는 이게 매우 강하게 똘똘 뭉쳐 있잖아요. 본인도 좀 이제 마지막 월드컵일 거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냥 이번 월드컵의 동기부여가 가장 강한 두 팀은 아르헨티나하고 덴마크라고 생각해요. 덴마크가 그 두 팀이 그래서 최근에 결과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얼마나 동기부여가 그러니까 어차피 상위 레벨에서는 실력 차는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동기부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선수 개개인의 기량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브라질이 그래도 아르헨티나보다는 조금 더 네. 위다. 하지만은 아르헨티나는 대신 밸런스를 더 잘 잡아가고 있죠. 수비가 좀 강력하죠. 예, 브라질은 지금 공격에 너무 좋은 선수들 많으니까 조금 네. 밸런스를 놓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대회 그래도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의 전력이 맞다. 네. 안토니 선수도 이제 꽤 활약할 것 같고 5인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또 월드컵에 네. 데뷔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거의 첫 교체로는 안토니랑 제수 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많은 공격수들을 활용해야 되고 호드리고도 사실 지금 폼이라면 사실 여기서 배제하기가 아쉬울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호드리구는 비니시우스와의 경쟁일 예. 거기 때문에 물론 뭐 호드리구가 가짜 9번에서도 최근 좋은 있죠.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윙에서도 뛰긴 하는데 오른쪽 윙에서는 그만한 그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침투해서 골만 넣고 또 스트라이커로 뛰려면 제주스랑 많이 겹쳐서 그럼 차라리 제수스죠. 그쵸. 예, 약간 둘이 제주스의 비슷하잖아요. 마이너 마이너 버전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드리구는 좀 힘들죠. 예, 호드리그는 뭐 이제 누군가 다친다면 기회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브라질이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빠진 선수들 중에 뭐 마르티넬리도 있고요. 뭐 많아요. 그래서 2022년 월드컵, 2002년 월드컵 2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브라질 내에서도 사실 우승에 대한 기대가 크고 네이마르도 사실은 뭐 아직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본인의 이제 약간 마지막 월드컵이라는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 네이마르는 우승을 못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소식도 한준TV 그리고 스카우트 H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